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 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시아의 엄마도 여자다. 루시아님, 오늘은 어떤 하루셨나요? 제가 그때 타로 카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SNS에서 뭔가 하나를 뽑아봤어요. 그거 재미있는. 앞으로 2018년도에는 어떤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된다. 단어로 뽑는 거더라고요. 그래요? 한번 돌려봤어요.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감을 못 잡겠어요. 그죠? 전혀 모르겠죠. 저는 이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이거 내 거 맞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예요? 네. 뭐가 나왔냐면 행동. 와, 행동. 네. 제가 그동안은 생각만 하고 싶다. 그러면 했던 것들을 이제 드디어 실천과 행동으로 옮길 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그냥 사실 우연히 뽑은 글귀인데 이거 내 거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사실 굉장히 그냥 그 단어 하나에 행복해졌어요. 그러셨구나. 갑자기 그 루시아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얼마 전에 그 윤선현 대표님 그 패친인데 그 10월 달인가에서 내년에 계획을 해가지고 글을 이렇게 올리신 걸 봤거든요. 벌써 내년 10월. 네, 그래서 거기 패친 중에 한 분이 벌써 내년을 하냐고 했더니 그 대표님은 10월 달에 내년에 계획을 세우신대요. 야, 역시 준비된 사람은 다른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우리는 12월 달에 뭔가를 내년 일을 생각하기도 바쁜데 미리 10월부터 그걸 준비를 한다면 12월 지나는 게 두렵지 않고 1월이 새로운 해 1월이 오는 것도 되게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을 그때 했었지라는 게 또 떠오르네요. 오늘 당장 내년 1월부터 하고 싶은 일을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겠어요. 네. 역시 정리 전문가는 다르고요. 또 그것을 듣고 이건 남의 일이야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실천하시는 코나님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2회 때 제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코나님은 언제 오롯이 자신을 존재로 느끼시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졌어요. 특별한 때가 아니고 그냥 가족들이 다 나가고 집안에 혼자 남아있는 시간? 되게 뭔가 제가 일을 하러 나가지 않고 집에 있을 때가 가끔 있는데요. 가끔 있는 그 시간이 나 혼자다, 내 존재가 그대로 느껴진다라고 그런 그 느낌이 드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회사를 다닐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시간이죠. 그 시간에 저와 만나고 그 시간에 책도 읽고 사색도 하고 명상도 하고 또는 그동안 궁금했던 사람들, 전화통화 못했던 사람들, 저는 옛날부터 어떤 습관이 있냐면요. 자주 전화는 못 드리는데 가끔씩 오늘은 누군가 또는 내가 알고 계시는 지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안부 전화를 하는 날로 정하자라고 그렇게 가끔씩 정해서 전화를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라는 존재를 느끼는 시간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코나님의 목소리에서만으로도 굉장히 그 시간을 좋아한다는 게 느껴져요. 자, 저도 사실 그 시간이 있는데 또 그 습이 있어가지고요. 저를 챙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오늘은 뭘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결국 결론은 항상 하나로 결정이 돼요. 뭔지 혹시 어떤 메뉴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도 상상이 조금 되는데 네, 전 국민이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그래요? 바로 라면이죠. 그래서 그 좋은 시간을 저를 위해서 좀 멋진 브런치를 빵과 우유와 구운 토스트나 이런 걸 하면 참 좋을 텐데 항상 결론은 고민은 항상 하는데 결론을 라면으로 끝나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죠. 맞아요. 저도 그런 적 되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몸이 안 좋은 음식이 라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나는 존재로 있는 이 소중한 시간에 멋있게 뭔가를 차려놓고 먹지 않고 라면
라면을 먹는가 그런 거에 대한 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챙기지 않는 느낌도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해민스님 글을 보았어요. 라면을 먹더라도 나에게 예의를 갖춰서 먹으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걸렸던 걸림이 조금 내려오면서 아 그래 라면을 먹더라도 나한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멋지게 차려서 먹는다면 이게 바로 또 나에 대한 존재를 느끼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발명된 것 중 가장 편리한 것 1순위가 라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라면 박람회도 있었답니다. 아, 저 그거 신청해놓고 못 갔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엄청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 신청해놓고 가지는 못했는데 다녀온 분들의 막 그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라면들도 접할 수 있고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면에 대한 관심을 아주 알 수 있는 단번에 박람회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사실 귀찮고 저를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라면을 먹는 건데 대신에 저를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저는 라면에 꼭 계란을 넣어 먹습니다. 저는 계란에 플러스 제가 파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파가 또 피도 맑게 해주고 되게 좋은 야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를 듬뿍 넣고 같이 끓여서 먹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먹으면 또 이게 건강식이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계란의 단백질, 채소가 그 풍부하고 그런 것들 안에 많은 영양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 또 장에 좋은 김치랑 또 같이 먹잖아요. 근데 또 라면 하니까 지금 저 군침이 돌고 있는데 그 라면 하면 또 파김치랑 같이 먹는 그 라면이 별미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먹고 싶네요. 갑자기 파김치 하니까 저희 시어머니의 그 맛있는 파김치가 생각나네요. 좀 짜기는 한데 우리 어머님 파김치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먹고 나서도 그게 또 이제 성이 안 차면 뭘 하냐면 안전장치 하나를 더 해요. 그게 뭐냐면 그 과일이나 그다음에 야채를 이용해서 샐러드를 꼭 해서 한 접시를 먹거든요. 그러고 나면 앞에 먹었던 그 라면의 걸림이 싹 사라지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훌륭한 브런치인데요. 갑자기 된장녀가 생각나는데요. 3,000원짜리 라면 먹고 6,000원짜리 별다방 커피를 마시는 된장녀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나의 존재를 느끼는 공간과 시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진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쪽에 관심을 갖지도 않고 차라리 또 다른 사람과 나와는 다른 일을 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또 외부에 더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부러워하거나 비교하고 또 나를 괴롭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루시아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미덕 카드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이 생각나요. 그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대표하는 미덕 3가지를 고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말고요. 앞으로 갖고 싶은 거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던 그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맞아요. 사실 아이들한테도 무슨 얘기를 잘 많이 해주냐면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살리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지만 단점만 보완하려고 하면 나는 그냥 평범해진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준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발견해내는 것보다는 아직 내가 갖지 못한 거를 더 갖고 싶은 그래서 더 완벽해지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역할 하나 없어졌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나를 돌아보고 그럼 그 직업이냐 아는 나는 뭘까?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저한테 어떤 새로운 인연이 다가왔어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해준 아주 되게 고마운 사건인데 그 SNS 채널에 뭐가 올라왔냐면 럭셔리 버스라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직업군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게 됐어요. 오, 럭셔리 버스. 이름만 들어도 되게 럭셔리하고 뭔가 그 탑승만 해도 신나고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또 이 상황이 또 계획된 우연인가요?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10가지 풀어내시는 공감의 여왕님이십니다. 네, 저도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것 또한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도 계획되어진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때도 제가 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여러 방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대신에 제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굉장히 편안한 모임이겠다. 제가 조금 아는 사람이나 지인에게는 드러낼 수 없는 제 모습을 드러내기 좋은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게 또 의외로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낯가림이 좀 있어서 말 꺼내놓기가 힘들고 어느 정도 그 친해진 다음에 그런 얘기를 슬슬 꺼내는데 그 럭셔리 버스라는 곳이 공간에 대한 에너지가 남다른가 봐요. 그렇게 편하게 꺼내놓을 수 있었던 거 보면. 맞아. 이상하게 그 공간이 편했고 그 시간이 편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참 좋았어요. 제가 오늘 루시아님의 SNS에서 그 럭셔리 버스 동영상으로 만드셨던 거 그걸 봤거든요. 근데 거기 뵈니까 또 루시아님과 그동안 이렇게 만났던 분들이 얼굴이 보여서 되게 반가웠고요. 그러면은 그 럭셔리 버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잠깐 뭐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처음에는 총 6주를 만났고요. 커리큘럼이 딱 있었어요. 첫 번째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였고 거기에 맞춰서 럭셔리 버스 기장님이 숙제를 내주셨었어요. 미션. 기장님? 네. 기장님. 여기서 기장님은 럭키 형아라고 네, 이호영님이신데요. 저도 팬입니다. 그쵸. 그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셔서 되게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친구를 맺고 계셨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만나기 전에 온라인으로 먼저 친해졌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낯선 분이 모집을 하는데도 되게 편안하게 그 모임에 나갈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럭셔리 버스에 대한 또 이야기는 또 우리가 이호영님한테 콜을 또 보내서 네. 흔쾌히 해주시면 이제 저희 시간에 한번 초대를 해서 꼭 한번 초대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아, 그렇군요. 그 럭셔리 버스 참 궁금해요. 저도 그 럭셔리 버스 얘기를 루시아님을 통해서 많이 듣기는 했었는데 2차 저차 시간이 안 나서 저도 탑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꼭 탑승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좀 기대가 되고 좀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그 기회를 만날 걸 기다려 볼게요. 네. 자, 사실 아까 루시아님이 저한테 한 가지 알려드리면 10가지를 풀어내는 공감의 여왕이라고 해주셨는데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근데 사실 어른들은 칭찬에도 어색하고 오글거린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하고 스터디 모임을 하거나 동아리 모임을 할 때 제가 좀 약간 분위기를 업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런 말들을 하면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혹 이거 뭐지? 라고 이렇게 쳐다보실 때가 많은데요. 지금 제가 맨날 해가지고 많이 적응되셨어요. 그래서 그 오글거리는 느낌이 좀 많이 사라지신 것 같긴 한데 사실 어른들도 칭찬받고 싶잖아요. 뭐 잘한다, 예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거를 나이 어리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한테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받기가 좀 약간 쑥스럽거나 오글거린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저는 칭찬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되게 동안이고 청소년들하고 잘 어울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칭찬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어른들 하면 굉장히 이렇게 의젓해야 되고 칭찬을 들어도 그거에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칭찬 받으면 기쁘다는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기쁘다는 표현을 하면 더 칭찬하는 사람도 흥이 나서 칭찬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칭찬했는데 오늘은 뭐 헤어스타일이 평상시랑 다르게 되게 예쁘신데요 라고 말했을 때 그냥 그거를 어머 그래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주면 그 에너지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쑥스러워서 평상시랑 똑같은 머리였는데 오늘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딱 하면 말해놓고도 뻘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요. 칭찬받을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까 럭셔리 버스는 이제 또 그 럭키 형아님을 모시고 다시 얘기를 하기로는 했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루시아님의 흐름을 보아온 사람으로
제가 이제 연결된 인연도 럭셔리 포스로 인해서 맺어진 것 같네요. 아,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제 꿈을 이루고 싶었던 이쪽 라디오 진행, 또 이렇게 팟캐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처럼 이것을 실행하는 데 용기를 준 사람이 바로 제 옆에 계신 코나님이세요. 오, 전가요? 왜냐하면 2년 전에도 제 꿈에 대해서 들었던 분들이 아, 그럼 라디오 진행해보고 싶으면 팟캐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혼자 하겠다는 엄두를 전혀 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능력자라고 여기는 코나님께서 그 코나님과 함께라면 꼭 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루시아님 말씀 들으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그 루시아님께 말씀드렸을 때 오, 저도 하고 싶어요 라고 공감해주지 않았으면 시작하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기하고요.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녹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내 인생에 있을 법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걸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그래서 꿈이라는 게 정말 내가 어떤 꿈을 이루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고 또 이거 들으면서도 이 팟캐스트 진행하는 우리를 대단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대단하다기보다는 일단 먼저 실행에 옮기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갑자기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16년을 다른 일을 하다가도 다시 학생들 앞에 서게 되면서 꿈을 이뤘던 것처럼 라디오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라디오 진행은 연예인이나 아니면 탤런트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일반인도 팟캐스트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내가 못 이룬 꿈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이렇게 누군가의 꿈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뽀송뽀송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만나요.